엘소드에서 성장을 하려면 과금은 필수 요소일까요? 지금부터 고인물인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계정으로 돌아가 인맥, 자산,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버리고 다시 정상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말이죠. 저는 6개월 전 넥슨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최대한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죠. 먼저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목표는 총 8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캐릭터의 포지션을 정해볼 겁니다. 초반과 후반이 모두 어려운 퓨어 딜러는 배제시켰고 시너지 딜러와 힐러 두 포지션 중 하나를 고를 건데요. 정말 무난한 플레이를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시너지 딜러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전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꼼수들이 정말로 통하는지 궁금하여 힐러를 선택하였습니다. 힐러 중에서도 라디언트 소울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높은 MP 회수량과 힐 스킬이 있어 많은 포션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골랐습니다. 이제 캐릭터도 정해졌으니 육성을 시작해야겠죠. 요즘에는 레벨 5만 달성하면 만렙까지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장비가 제공되고 보성생 퀘스트의 구성품들로 육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만렙까지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레벨 98에서 모든 에픽 퀘스트가 끝이 났지만 이건 던전 한 판만 돌면 되니 변수도 아니죠. 저는 만렙보다 무기를 먼저 파밍해봤습니다. 던전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쉬웠으며 무기를 얻는 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당시 펀치 퀘스트 이벤트로 인해 레벨 99만 달성하면 10강 단지의 무기를 지급했기에 지금 획득한 이 무기는 정말 잠깐만 사용할 거라 소켓작도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줬습니다. 그 이후 던전 한 판을 돌아 만렙을 달성한 뒤 처음으로 ED 주간 퀘스트를 수락해줬는데요. 처음엔 제가 할 수 있는 던전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난이도가 낮은 것들을 위주로 수락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선생에서 지급하는 이 현재의 마법석은 후반에 사용할 거니 지금은 최대한 아껴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펀치 퀘스트를 수락해줬는데요. 잠깐 펀치 퀘스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 펀치 퀘스트는 초반 성장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펀치 퀘스트가 없다고 하여 초반 육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급하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포선생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등급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 저는 공간이 갈리지 액세서리를 제조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이 날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차 전지 퀘스트를 수락했지만 바로 진행하지 않고 LA 회랑을 돌며 포선생과 에픽 퀘스트를 병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초석 쌓기 중 하나인데요.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 시가지에서 몬스터 279마리를 처치하였죠. 마을로 돌아와 빈 액세서리 공간은 사냥물을 채우고 3차 전지까지 마저 달렸습니다. 이후 컬렉션을 등록하여 마공 1%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간혹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겨우 마공 1%?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모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실이 됩니다. 엘소드를 플레이하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으로 안 보이는 내실입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내실이 없으면 그건 장비가 좋은 투력기에 불과하니까요. 자, 이제 공명도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먼저 파밍과 딜 총 2가지로 나눌 거고 후반에는 경험치, 드랍, 딜 총 3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초기화 스크롤은 최대한 아껴놔야겠죠. 다음으로는 바니미르 지역의 1일 보상을 챙겨준 뒤 영웅 던전을 돌아봤는데요. 바니미르는 무난한 클리어가 가능했지만 영던에선 스펙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스레드로 경로를 변경하였죠. 역시 로쏘는 요가는 스펙 컷은 낮으면서 보상은 짭짤한 게 다시금 유비 해자 던전인 걸 체감하게 되었네요. 주간 퀘스트의 회수권은 베르드는 받아봤자 사용을 못하니 로쏘로 받아주었고 포선생의 기간제 레이드 악세까지 받아주었습니다. 기간은 총 30일밖에 안되지만 저한테 있어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포선생의 포스 보상을 얻기 위해 시공을 도전해봤는데요. 현재 스펙이 극초반인 걸 생각하면 클리어는 불가능해 보여 10단계라도 가자 라는 마인드로 시도해봤습니다만 클리어가 되었네요. 저도 이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소가 워낙 포션을 안 먹는 직업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안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생 끝에 먹는 보상이 최고죠. 포선생이 포스 스킬을 받아주고 글레이브에 가져가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습니다. 이제 6참으로 보스들이 많이 올라갔고 잠식으로 포션의 활용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근성도가 16% 남았는데 아직 근성 포션이 없는 저에겐 근성도 1%도 소중했기에 마스터 클래스를 마저 진행했습니다. 리공으로 5판을 클리어하고 첫 홍약마를 받았고 저는 힐러니 홍약마는 노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구는 오랫동안 가져갈 거라 썰기까지 투자했죠. 포선생의 재련 부족도 사용하니 1레벨보단 어느 정도 성장하게 느껴지네요. 남은 근성도는 트로시의 동지를 돌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체는 어제 깜빡한 소켓작을 맞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1퀘 및 던전의 커트라인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1일 퀘스트가 효율이 좋고 어디까지 컷이 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둥지는 필드 컷이 나지만 보스가 힘들었고 폐공장은 하층인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스가 힘든 건 라소의 스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니 넘어가고 필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비밀 던전을 시도해봤는데요. 현재 전투력이 65만의 성장 속도를 생각하면 이번 주는 투력 142만 5천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1단계를 플레이했습니다. 참고로 엘소드의 입장 전투력은 던전에 표기되어 있는 전투력의 마이너스 5%가 입장 투력입니다. 그 이후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던 중 공명도 100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슬슬 공명도에 투자해볼 건데요. 투자하기 전에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파밍 페이지는 경험치, ED, 드랍률 순서로 투자할 거고 후반 던전으로 넘어가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험치, 드랍, 딜 총 3가지로 나눌 계획입니다. 일단 마스터 클래스를 달성 후 포선생과 펀치 퀘스트의 보상을 받으니 전투력이 146만 7천이 되었습니다. 아니 146만을 달성할 줄 알았다면 초반에 비던 돌지 말고 킵해둘걸. 다음으론 거신의 침소를 돌아 후반에 필요한 징후인 신들의 황혼을 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정도 플레이면 1캐 목록에 넣어도 될 것 같네요. 그 이후 다시 영던을 돌아보니 이제는 확실히 잘 잡히는 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저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드라바키를 잡아 날개 및 LTO를 얻고 돈을 버는 상상을 하며 입장을 했죠. 네,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습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진 말이죠. 이 정도면 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던전 커트라인은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컬렉션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일단은 주인공을 키우며 자세한 건 내일 생각해보는 걸로 하죠. 3일차에는 전체적인 계정의 방향성에 대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리된 방향성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1캐와 주간캐를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해주는 겁니다. 퀘스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컬렉션의 디테일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육성 단계에선 최대한 많은 ED를 모아주기 위해 에픽 퀘스트를 정령의 안식처까지 클리어해주고 그 이후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겁니다. 또한 컬렉션은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육성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딜 상승에 기여하는 캐릭터를 육성하고, 두 번째는 스탯을 올려주는 캐릭터를 육성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시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캐릭터를 육성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장비와 레어 바타의 방향성을 수립해봤습니다. 무기는 10강 단제무에서 최대한 투력방을 하여 홈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면레이드 돈절을 받아 중간 무기를 스킵해볼 겁니다. 방어구는 유저와의 거래를 통해 11강 테네브로스를 구매할 것이며, 레어 바타는 현재 적응력이 부족하니 세크리드 5세트와 아이테르 3세트 형상을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육성을 제외한 장비 부분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거지 저렇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성장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졌으니 이제 달려봐야겠죠. 5일차엔 5천만원짜리 낚싯대를 구매하여 첫 지출을 했습니다. 경험치 통이 작은 초반엔 괜찮은 효율을 기대해볼만 했죠. 사실 낚싯대마다 성공 확률이 달라지긴 하지만 비싼 낚싯대를 구매할 만큼 아직은 여유가 없으니 이걸로 만족했습니다. 현재 모은 ED는 1억 3,800입니다. 9일차엔 거래가 불가능한 이벤트 마력 속으로 경험치 무기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중반쯤 혼백모를 위한 스트를 갈 때 무기가 경작이면 안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차피 이거 고민하는 스펙은 딜무기를 만들어봤자 투력해라는 결론이 나와 그냥 빠르게 공명도를 올리는 것이 옳다 판단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ED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타협을 봐야 했지만 공명도 129에 경험치 획득량 279%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11일차 드디어 공명도 딜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이 공명도 확정권 같은 경우 계정당 1개만 지급해주기에 본캐인 라소한테 받았는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딜 페이지가 필요하진 않지만 비던과 시공 같은 파밍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던전에선 없는 것보다 낫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딜 페이지에 투자 계획도 세워봤죠. 현재 적응력 20%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초반 던전을 도는 데는 이미 충분하다 생각하여 오스댐, 쿨감, 탑피, 보뎀 순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오스댐, 쿨감, 적응력, 탑피, 보뎀, M통, M감 순서로 변경해볼 겁니다. 이 정도면 정석의 끝판왕이죠. 13일차엔 비밀 던전을 위한 계정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전투력 142만 5천을 달성하여 매주 2단계를 돌아주는 거죠. 하지만 목표 스펙까지 달성하는 건 많은 시간을 요구했기에 공명 포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이 당시 녹화 시간대가 목요일 새벽이었고 곧 점검으로 인한 강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단계만 플레이해주고 획득한 ED는 본계종을 옮겨주며 아니 나중에 옮겨주는 걸로 하고 13일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9일차엔 혹한의 생존자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딜 칭호는 충분하게 되었죠. 그리고 레벨 10만 올리면 공명도 200을 달성하게 되니 조금만 달려보겠습니다. 약 3시간 반을 투자하여 공명도 200을 달성하였고 파밍 페이지의 ED 획득량도 전부 찍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명도 200이면 주간 퀘스트의 베르드 레이드도 가능할 것이고 그럼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파밍 조건은 달성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모은 ED는 총 4억 9천입니다. 29일차가 되자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기간제 아이템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아이템을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현재 9억 넘게 모았으며 이제 이걸 잘 분배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겁니다. 저는 레압, 악세, 아티팩트 총 3가지로 큰 틀을 잡아봤고 자세한 계획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레압, 저는 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프로모션 아바타를 적극 활용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모션 아바타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품목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거래가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마저도 컬렉션을 진행하면 무제한 지급에다 성능도 초반에 필요한 모든 스탯을 보유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학입니다. 무학은 적응력 위주로 세팅을 해줄 것이며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1캐와 주간캐를 꾸준히 진행할 경우 획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악세들로 구성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티팩트입니다. 먼저 아머와 넥클리스의 랜덤 옵션은 초반 스펙업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제일 저렴한 걸로 구매할 거고 여기서 아낀 돈으로 링에 큰 투자를 해줄 겁니다. 너무 비싸지도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는 8%가 제일 적당하겠네요. 그 다음 공짜로 얻은 축시점을 아머에 사용해봤는데 아니 쌍댕감이 떠버렸습니다. 이건 동서남북으로 절해야 되는 거니 빠르게 한 번씩만 하고 다음은 아티팩트에 부가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초반 외곽 지역을 돌 수 없는 스펙일 땐 이렇게 게시판에서 최대한 저렴한 걸 찾아 세트 옵션만이라도 활성화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작을 하여 3룩 2황을 마쳤고 남은 돈은 4억 8,900만원이 남았네요. 36일차인 첫 유니크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저의 유니크 포스 계획을 설명드리자면 잠식하는 기운, 육참골단, 초신속, 탐욕스럽다, 1, 2피아의 기운, 추적하는 사념의 순서로 제작할 겁니다. 추사념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포스 하나면 보스 하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건 후반의 이야기니 일단 넘어가죠. 다시 돌아와 제가 초반에 라소를 고른 이유가 포션을 아끼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아끼다 못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포션을 구매할 돈으로 장비를 맞추는데 보탤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획득한 ED는 7억 3,500입니다. 51차 현재 아이템은 연구제이며 모인 ED는 총 14억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장을 적극 활용할 겁니다. 물론 현재 에소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통정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의 중간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기획한 방법은 이러합니다. 게시판에서 LA 조각 불명을 구매 후 마을 NPC한테 의문의 수정구를 제조하고 획득한 바람의 수정구를 판매하는 겁니다. 불명을 개당 5만원에 700개를 구매한다면 원재료는 3,500만원이 됩니다. 평균 600에서 690개의 바람의 수정구를 얻는다 가정하고 획득한 재료를 62,000원에 판매한다면 총 3,720만원에서 4,278만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수수료 5%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3,534만원에서 4,064만원입니다. 최저를 생각한다면 바구보다 불명을 1만원은 싸게 구매해야 손해는 덜 보고 이득은 최대로 가져가게 되죠. 손해의 확률은 크지 않으며 수요 또한 상당히 높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방법은 확실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괄 오픈이 존재하지 않아 손수 하나하나 오픈해야 된다는 점이죠. 힘들긴 하지만 지금 ED 모이는 속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61일 차인 신데렐 황혼을 획득했고 이제 1쾌를 침소 5판이 아닌 둥지 5판으로 변경하여 마클캐 재료와 경험치를 파밍해 줄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이 6월 28일이니 앞으로 2달 뒤면 강화데이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때부터 슬슬 강화데이에 필요한 밑작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컬렉션 캐릭터 4개를 골라 전문 직업을 보물사냥꾼에서 대장장이로 변경해주고 레벨을 파밍했죠. 파밍 방법은 아리엘한테 청동 장갑을 구매한 후 미스리를 요구할 때까지 강화한 다음 버려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분을 투자해 대장장이 캐릭터 4개를 만들었고 시간만 투자하면 에레모르가 40개씩 나오는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75일차거든요. 아니 갑자기 역대급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챌린지 목표였던 흑백 전도는 세토막이 나고 보선생도 확장되어 이제는 캐릭터마다 10강 15제는 홍양마와 10강 단제무 심지어 아티팩트까지 무제한으로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지?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운영진이 바뀐 건가? 그렇다고 챌린지의 목표를 변경하는 건 좀 그러니 일단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79일차인 6참 유니크를 제조했으며 ED는 총 31억이 모였습니다. 이 속도면 9월 강화데이까지는 챌린지 목표였던 11강 방어구 2개는 확정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일시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단 말이죠. 현재 남은 변수가 제가 10강 단제무에 트럭봉을 해본 적이 없어 투력 500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건데 안되면 11온백을 하고 시면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 딱히 계획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84일차는 갑자기 운영진 측에서 11강 홈백과 10강 15제는 테네브러스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엘소드 역사상 이례적으로 없던 이벤트를 선언했습니다. 아니 평소엔 11강 이벤트랍시고 내놓은 것들이 특정 기간 동안 무기의 강화 옵션을 제외한 11강 버프였는데 이렇게 조건 없이 11강 무기 자체를 뿌린다는 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지금 너무 수상할 정도로 운이 좋은데 이 기세를 따라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엘소드 유튜브에 없던 정말 역대급 챌린지 및 정보 영상입니다. 이런 정보 영상은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미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정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반년 이상을 쉬지도 않고 달리며 만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만한 보상은 없다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11 홈백 무기와 기간제 레악 및 칭호까지 사용하니 전투력이 총 355만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기 카운터 3배 메달을 사용한 뒤 한 탐에 2천만원을 지급하여 레이드 돈절을 받았습니다. 이벤트로 지급받은 건 무기 카운트 메달이지 칭호 메달이 아니기에 5회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전을 위해 3시간을 더 달려야 했죠. 이제 전투력은 400만을 달성하였고 그와 동시에 할 수 있는 1퀘스트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프리나운 외곽 지역의 아티팩트를 파밍할 수 있으며 란레이드 스토리모드 쩔을 받을 수 있고 티로노그 저스펙 파티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억 챌린지를 했던 본계전과 비교해봤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1쾌와 주간캐를 똑같이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현재까지 모은 ED는 총 40억입니다. 86일차에 넥슨 계정 2개를 만들어 말레까지 달려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12강 이벤트가 레벨 99만 달성하면 조건 없이 장비를 지급하기에 계정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비밀 던전 배럭 양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3시간에 걸쳐 계정을 육성하였고 안샤리아 13일차에 만든 계정 그리고 오늘 만든 계정 2개로 총 4개의 비던 계정을 만들었고 이 모든 계정들이 비던 2단계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층에서 나오는 제한은 무한이 된 거죠. 96일차에는 1차적인 딜 관련 컬렉션을 모두 완료하였고 두 번째 목표인 스택 관련 컬렉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컬렉션 캐릭터들의 영웅의 초대장도 모아 총 760장까지 확보했으며 그동안 획득했던 테네브로스는 그림자 감정을 한 뒤 판매를 했습니다.
마무리로 모아놓은 ED를 사용해 마력작과 아티팩트 황색 5세트를 활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전투력은 478만이네요. 지금부터는 란레이드 일반 모드 입장이 가능하지만 바로 입성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행동은 다 이유가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99일차거든요? 이번엔 이벤트로 그림자 옵션 선택권을 8장을 지급한답니다. 아니 진짜 뭐지? 제가 그동안 테네를 사용하지 않던 이유가 그옵이 안 되어 있는 테네는 홍해보다 안 좋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던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지급해준다고요? 지금 수상할 정도로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준다니까 받겠습니다. 물론 하루에 8장을 지급하지 않고 주당 2개씩 총 한 달을 뿌린다고 하니 그 전까지는 홍해를 사용할 겁니다. 104일차의 상위 레이드를 위한 사신을 획득했으며 본격적으로 란레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란레이드 입성에 앞서 먼저 저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레이드에서 노킬 스펙 것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 낮다고 해도 현재 공명도 255의 홍해 악마라면 다른 고스펙 노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스펙 노킬이랑 경쟁을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스펙 유저가 많이 활동하는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기다리고 노킬 구인난이 심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새벽 사이를 노려볼 겁니다. 파티 신청은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지 않고 파티장님께 귓속말로 현재 자신의 스펙과 패턴의 경험을 어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티장님은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합격이 된다면 그때 파티 신청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은 대성공을 하였습니다. 경쟁은 바로 이런 식의 자기 객관화와 역발상이 필요하죠. 또 이렇게 챌린지 목표 중 하나인 심연 레이드 공팟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매주 반복하면서 심연 무기를 얻을 겁니다. 106일차 오늘은 레이드 초기화 날입니다. 이제 심연 레이드도 다닐 수 있으니 ED 주간 퀘스트에 란 레이드를 추가하기 시작했으며 비밀 던전도 4단계에 진입하여 ED에 쌓이는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돈은 총 56억이며 벌써 100억까지 절반하고 조금 넘었네요. 112일차에 탄음을 제외한 던전에서 필요한 모든 유니크 포스 스킬을 완성했으며 같은 시기에 신규 레어 아바타 출시로 인해 기존의 값비싼 아바타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00억을 모은 뒤 아바타를 구매하는 거지만 현재 값비싼 아바타들이 폭락한 지금이 기회라 생각을 하였고 저는 여기서 3가지 조합을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계획했던 세코 5셋, 아이테르 3셋, 형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심연의 존재 5셋, 트루 비용 3셋, 아이테르 2셋으로 구상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연의 존재 5셋과 심연 무기, 반지, 팔 혹은 귀걸이입니다. 첫 번째 세팅은 너무 오래되고 적응력만 챙기는 것 같아 끌리지 않았고 남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세팅을 고민하던 중 라소처럼 딜 지분의 기대치가 크지 않다면 과감하게 강배 역강배를 버리는 세팅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여 적응력과 쿨감, 추가 피해 등등 복합적인 요소를 챙길 수 있는 두 번째 세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정하고 저는 총 이틀에 걸쳐 트루 비용과 아이테르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레어 액세서리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펀치케 이벤트로 충분하니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그때 사용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 ED는 47억으로 줄었지만 이제 좀 든든해졌네요. 118일차에는 한 달 동안 모은 그림자 선택권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을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며 남은 첫 줄은 게시판에서 저렴한 테네 밑작을 구매하여 크뎀 중으로 자글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템은 오랫동안 사용할 거니 그동안 아껴놨던 현마석을 사용하여 스탯도 맞춰주고 튜닝까지 해줬습니다. 이제 전투력은 534만까지 올랐고 돈은 40억 정도 남았네요. 이왕 지출하는 김에 하나만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포터 자리에 형상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워낙 원하는 가격대에 매물이 나오진 않으니 그냥 에너지 코일을 사용하면서 목련 향로까지 버티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굳이 계산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125일차 드디어 공준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기술의 반지는 무조건 뿌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이벤트 보상 목록 중 초월한 투사의 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무학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아티팩트를 사용해 유효 옵션을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125일차엔 황색 굴감 5%, 초스뎀 3.5%, 물마공 1.2%, 129일차엔 댕감 7.5%, 타피 1.4%. 급하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맞춰나가다 보면 언젠간 끝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악마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으니 포켓의 경험치로 변경했습니다. 총 경험치 획득량은 522%를 달성하였고 공명도 286의 경험치 획득량이 522%면 제 또래 스펙 중 파밍 스펙은 거의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모은 ED는 총 59억입니다. 139일차엔 펀치킹 버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모아놨던 레압을 사용해줄 때가 온 거죠. 구매해둔 아이템을 착용해 적응력을 43%까지 올렸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공명도 스크롤을 최대한 아껴놔야 한다고. 저는 공명도 스크롤을 사용하여 딜 페이지를 초기화한 뒤 기존에 계획했던 순서로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응력이 49.93%? 이건 미스인데 어쩔 수 없이 1쾌로 발을 돌렸고 1쾌 중 랩업을 하여 챌린지 목표 중 하나인 공명도 300을 달성한과 동시에 딜 페이지는 남은 적응력을, 파밍 페이지는 경험치, ED, 드랍을 모두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란레이드가 개선된과 동시에 무기 획득 기간도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정화제를 사용하여 게이지 100%를 채워주고 심연 무기까지 획득하며 추가적으로 챌린지 목표를 하나 더 달성했습니다. 143일차엔 팝콘 가격이 덕분에 레압 가격이 많이 내려와 저렴한 가격으로 심연의 존재 5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레압은 공차이 가능하니 컬렉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공창 불가능한 현마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챌린지 목표 중 하나인 레압과 레압 연구제 맞추기도 달성하였죠. ED는 다시 줄어 76억이지만 더 이상 크게 돈이 들어갈 곳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히 모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151일차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현재 무과금 계정에 3만원이 충전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 계정으로 에스도 유튜브 콘테스트를 참가하여 획득한 상금입니다. 이 캐시는 챌린지 진행 중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튜버에 있어 시청자와의 약속은 목숨보다 중요하기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조니까요. 155일차입니다. 드디어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100억을 달성한 김에 플렉스 한번 시원하게 해줘야겠죠? 저에게 있어 플렉스란 이런 것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스펙이 되는 지름길이죠. 저는 무기와 방어구에 대해 총 2가지로 지출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우선 무기는 11강부를 구매할 예정이고 방어구는 2가지로 세분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화대에 모아둔 보조제를 사용해 현재 착용 중인 장비를 강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11강 테네보로스 완작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10강 엔젤런 장비를 가성비로 선택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한 스펙업이 될 수 있습니다. 10강은 북캐릭터라면 괜찮지만 본 캐릭터라면 10강만큼 애매한 수치가 없습니다. 특히 강화 실패로 천장을 찍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11강 천장은 무려 11강부 2장 반값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강화보다는 11강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봤으니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죠. 강부는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귀찮으니 이번 한 번만 게시판에서 구매해봤습니다. 다음으론 모아둔 시즌도 사용해봤습니다. 멸망했네요.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서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지덕지 해야죠. 아무리도 마더석과 속개짝을 해 완전한 딜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1강 딜홈백도 필요 없으니 그동안 모아둔 홈백의 결정치를 사용하여 경닷에서 경홈백으로 교체해줬습니다. 이후 시면 2회반까지 달려 투력은 670만원 달성하였고, 슬슬 마지막 챌린지 목표를 위해 깡통 노객서도 제작했습니다. 노객서는 세트 옵션을 활성화하면 되기에 대충 저렴한 회로들로 작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62일차 드디어 강화대의 마지막 주입니다. 현재 11강 테네는 대충 30억 초반쯤하니 만약에 이번 강화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한 부위 정도는 구매할 수 있겠네요. 강화는 이전에 만들어둔 대장장이를 사용할 거고 북중과 풀로는 1대3 비율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인데 시작하기 앞서 강화 팁을 드리자면, 이게 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 강화 실패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연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클릭을 해봤는데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11강 장비가 총 3개가 되어 챌린지 목표 중 하나를 또 달성했습니다. 아니 진짜 뭐지? 남은 재료는 판매했고 ED가 총 34억 정도가 남았네요. 원래는 10강 장비에 투자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젠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테네줄을 사용하여 재련을 했고 투력은 70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젠 11강 장비도 충분하고 당분간은 크게 돈 돌아갈 곳은 없는 것 같으니 추가 스펙업을 위해 캐시템을 주문식으로 구매해볼 겁니다. 캐시템은 총 5가지를 구매할 거고 구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펫도 구매할 건데요. 원래는 이브 해지오그를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 꽁 대신 닭인 노나를 구매했습니다. 노나를 고른 이유는 속성 발동 확률, 평타, 스킬 이런 걸 따지기보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매했습니다. 스킬 발동에 만화 회복이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 미세해서 과연 체감이 들진 모르겠네요. 투력은 총 787만 5천을 달성했습니다. 172일차인 드디어 스펙에 크게 기여하는 컬렉션 캐릭터들을 모두 키웠습니다. 지금 빈 공간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저기서 대다수가 미미하거나 알 필요 없는 캐릭터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던전에서의 더블어택이나 역공격 등등 시간을 투자했지만 스펙업을 기대할 수 없는 컬렉션이 대부분이죠. 다시 돌아와 컬렉션의 마지막 목표인 리티아 3라인을 육성하여 완전한 시너지로 활성화한 뒤 마지막 유니크 포스인 추적하는 사념을 제조했습니다. 이 포스는 성벽 1페이지에서 빛을 발휘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시너지를 전부 활성화하고 추사념을 던져주면 이동속도 저하로 인해 보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딜러분들이 프리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으로는 아티팩트를 돌려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제 세팅, 적응력, 펫, 아티팩트, 칭호, 컬렉션 등 마지막 챌린지 목표인 도전 모드 미클 투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테이블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금지 패턴의 배려들아 한 주를 쉬어가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울링이 싫습니다. 176일차 로테이션이 들어와 드디어 로스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현재 저는 최소한의 스펙을 맞춘 거지 역시 고스펙 노킬에 비해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파티 신청을 넣기보다는 공대장님에게 귓속말로 제 자신의 스펙과 경험을 어필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마지막 목표였던 도전 모드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결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역발상이 만들어낸 결실이죠. 근데 지금 챌린지를 마무리하기엔 뭔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심연목을 획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방도 완벽하지 않고 몽용 향로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현재 기초 스펙 다지기가 끝나 투력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5회반까지 달려봤습니다. 205일차의
5년 한우를 얻었으며 220일차인 트로비용 3셋과 블러디 3셋, 테네브로스 11강 20일째련을 225일차인 공룡도 350을, 231일차인 심연무기 5회방을 하며 전투력 100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까지 대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한다 한들 이론이 아닌 실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또 성장을 하면서 운의 요소가 따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운이 없다 하여 조금은 돌아갈 수는 있어도 실패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소드는 현질 없이 성장할 수 없다. 특히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유저는 아예 불가능하며 아무리 고인물이라도 무과금 챌린지는 100% 실패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틀린 정보이며 에소드는 과금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누구나 항상 정점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조차 포기하고 주저앉아 남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엔 노력 없는 보상은 없으니까요.